안녕하세요. 관계업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11페이지의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관련 행위는 보통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전반에 관한 사안들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갈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셨고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으로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과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리고 실내 건축 6가지를 건축물 관련 행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크게 시험거리는 아니지만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실내 건축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모두 실내 건축에 해당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갈 1번에는 건축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에 건축 범위와 관련되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5가지 건축 관련 행위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건자와 그리고 축조한다 해서 축자를 조합한 말을 건축행위라 표현합니다. 여기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만들게 되면 신축이라 표현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물을 예전보다 크게 만들게 되면 증축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축이고요. 기존 건축물을 좀 더 크게 만들었다. 증축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건물의 크기가 종전과 같은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를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을 개축이라는 반면 천재지변, 지진 등이 발생하고 건물이 훼손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크기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를 기준으로 종전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그러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물의 크기가 예전보다 늘어날 때 나대지 현상을 보이게 되면 신축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단독택이 있는 것을 빌라 건축업자가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을 축조하면 이러한 것들도 신축행위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부속 건축물이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속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도 신축행위가 되게 됩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건축물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행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는데 보통 시험에는 개축과 재축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저 둘의 차이점은 건축물을 건물 소유자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훼손되는 것을 멸실이라 하는데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와 관련된 5가지 개념을 각각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하나 출제하게 되면 그 2배 정도의 출제 빈도를 가지는 것이 대수선입니다.
여기 대수선은 건축물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그 하자를 수선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선 중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수선이 있다면 이를 대수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부에서는 특정한 건축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 대수선인 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수선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대상이 못 되고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수선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건축에 대한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선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박스 속에 9가지 내용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그 9가지에 대해서는 벽, 3, 계단, 미관이란 말을 충족하면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9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벽면을 내력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는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벽면을 내력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에는 발코니와 침실 사이에 창문이 있는 벽면을 두는 경우 있죠. 그러한 벽면이 있다고 하면 비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비내력벽에서는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력벽을 증설, 해체, 조금이라도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는 것을 해체라 표현합니다. 수선 변경 시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때만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 4 기둥, 보호, 지붕틀입니다.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방화벽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방화벽은 건물 한 층에 여러 세대, 여러 방이 존재할 때 한 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접한 거실에 화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벽면체를 방화벽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방화벽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방화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러한 3가지 계단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옥내 계단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직통계단이라 표현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계단이 있다면 이를 옥외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계단 등은 화재 발생 시에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주요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요 구조부인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방화 기준에 관한 사안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미관, 지구. 미관, 지구 동원해 놓습니다. 건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8. 다업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 다세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 동원해 놓습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벽과 관련되어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력벽과 건물 외벽에 설치한 마감 재료입니다. 여기 내력벽과 관련되어서는 증설, 해체 시에는 1제곱미터를 할지라도 대수선에 해당되지만, 이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때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만 대수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력벽을